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20차 시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 녹화를 했었던 20차 시 녹화 때 제가 OBS를 틀어놓고 위키피디아 화면으로 계속 녹화를 하는 바람에 챗GPT 창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복구가 안 돼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시험 기간 중에는 웬만하면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과 내용이 조금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제일 큰 문제는 챗GPT 자체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진화하는 혹은 그때그때 다른 대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조언을 드렸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점점 더 전문인으로 진화해가는,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실 때 특히 정보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보의 공급자로서 활용하실 때에는 상당히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챗GPT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그대로 과제에 보면 옮겨서 전혀 검증 없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시면 과제 점수가 빵점입니다. 아마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과목에 대한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뭔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시기 이전에 이미 성인이시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심한 불성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페일에 이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다룰 것들은 그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facial expression을 나타내는 muscles of facial expression과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같이 다루었던 것 중에 저작 근육 muscles of mastication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얼굴 부위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죠. 그 다양한 근육들을 모두 소개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것들은 설골,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위와 아래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한자로 한다면 설골 상근과 설골 하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 창을 보고 여기다가 설골에 대해서 물어보죠. 설골이란 무엇인가? 설골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뼈들은 양쪽에 하나씩 있으며 머리와 목 사이에 위치하여 머리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설골은 머리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뒤쪽에 위치한 뼈가 아니고요. 자, 그럼 설골의 한국말은 무엇인가? 설골의 한국말은 무엇인가? 그걸 또 한번 물어볼까요? 설골의 한국말은 무엇인가? 일단 설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골의 한국말은 두개골 후면, 그러니까 두개골 후면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챗GPT 3.5는요. 하지만 사실 머리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뼈라는 게 사실 없죠. 머리 뒤쪽에
있는 뼈는 아시피탈본이라고 해서 뒤통수뼈, 여러분들 아셨을 거고, 이 뒤통수뼈는 앞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싱글본입니다. 즉 언페어드이고, 예, 뉴로크레니움이기 때문에 브레인을 감싸고 있는 뒤통수에 있는 뼈이고, 이 뼈는 두 개의 작은 뼈, 두 개의 작지도 않죠. 한 개의 큰 뼈입니다. 한 개의 큰 뼈이고, 머리 뒤쪽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뼈는 없죠. 자, 그러면 설골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어 명칭은 목불뼈입니다. 목불뼈. 이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설골의 한글 명칭은 목불뼈이다. 목불뼈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한번 반말로 써보죠. 네, 목불뼈는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뒷부분에 위치한 뼈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역시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두개골 후면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있으며, 네, 아닙니다. 목불뼈 자체는 이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스컬, 두개골 아래쪽에 그리고 그 공중에 떠 있는 뼈죠. 두개골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머리 향한 깊은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뼈들은 주로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지지되며,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뼈들은 아니죠. 사실 이 뼈들이 아니라 이거는 싱글 엔터티이기 때문에 플루럴 폼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 뼈는 이라고 써야 되겠죠. 머리를 움직이고 회전하는 동작을 도와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또한 충격을 흡수해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후면의 목불뼈라는 건 없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료가 한글 자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챗GPT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보죠. 설골의 영어 표현은 하이오이드 본이다. 네, 하이오이드, 아이고, 네, 철자가 자꾸 틀리네요. 본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이오이드 본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중 하나로 목의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맞죠. 이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유일한 뼈 중에 하나이며, 네, 고정된 위치에 있는 유일한 뼈 중에 하나이며 어떤 번역인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문장인데요. 하지만 네, 이 뼈는 사실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면 목의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만 고정되어 있는, 지지되는 유일한 뼈입니다. 다른 뼈들은 다른 인접한 뼈들과 관절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조인트 중에 하나가 수처인데, 두개골에서는 서로 사이가 수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수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주로, 그리고 움직이는 가동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TMJ라고 하는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 혹은 턱관절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른 뼈들과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걸 뭐 articu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한번 써보면 articu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articulation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 뼈만 이렇게 근육하고 인대에 의해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하이오이드 본은 머리와 목 사이에 있으면 맞습니다. 각종 구강 및 후두의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후두 및 인두까지 포함합니다. 후두는 레링스이고요. 제가 밑에다가 하는데 숨구멍이죠. 숨구멍. 그리고 인두는 파링스가 됩니다. 파링스가 되고, 이것은 식도랑 연결이 되는 다이제스티브 트랙의 일종이고, 앞쪽에 있는 라링스는 폐랑 연결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폐랑 연결이 되는 레스피러토리 시스템의 일부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파이프가 목에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목 넥 안에는 중요한 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속에 관이 있습니다. 튜브가 있는데 그 튜브 혹은 커넬이 있는데, 그 커넬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라링스하고 페링스이고, 라링스의 경우에는 에어웨이, 숨길이 되겠고요.
pharynx의 경우에는 음식물, food가 지나가는 passage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 그리고 구강에 있는 것들, 구강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은 설골이라고 할 때 그 설이라는 게 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혀에 있는 근육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 본은 목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챗GPT가 우아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보고서를 나이스하게 잘 쓰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정보에 있어서 틀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급한 경우에 챗GPT를 활용하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특히 스페시픽한 지식들, 이런 해부학 지식들 같이 매일매일 해부학 지식이 매일매일 사실 인터넷에 쏟아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분량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취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글 용어에도 상당히 취약하고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드본은 목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가치 판단 단어인데 이런 가치 판단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또는 음성 형성 및 목의 움직임과 관여하며 목도의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혀의 움직임과 관계 있으며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뼈 자체가 음성 형성에 있어서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은 뒤에 나오는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연하라고 그러고 영어로고 좀 쉬운 말로 쓴다고 하면 swa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degluti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연하를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네, 연하 작용은 상당히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침을 삼키셔야 되겠죠? 침을 전혀 삼키지 않는 심지어는 수면 상태에서도 사람이 침을 삼키게 돼 있죠. 뭐 침을 흘리면서 자기도 하지만 침을 보통은 삼킵니다. 침을 보통 삼키기 때문에 연하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할 때마다 이 하이오이드 본이 중요한 중심, 마치 도르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 하이오이드 본은 목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부위 중에 하나이며 네, 이런 식의 예, 표현은 사실은 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들 안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를 통해 다양한 음성 표현과 음식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을 찾기 위해서 아예 영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Please explain about hyoid bone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죠. 네, the hyoid bone is a unique bone located in the human neck. It is situated between the lower jaw, mandible and the voice box larynx, suspended in front of the neck by muscles and ligaments. 방금 위에서 한 말과 거의 비슷하죠. Unlike other bones in the body, the hyoid bone is not connected to any other bones.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Instead, it serves as a floating support structure for the tongue and other muscles in the throat. 네, 앞에 설명한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Hyoid bone ha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Number one, support the tongue. It acts as an anchor point for the muscles of the tongue, helping to control its movement during speech, swallowing, and other oral functions. 네, 하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뜻 자체가 설골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이때 설이라고 하는 거는 혀설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한글 용어로 바뀔 때 목불뼈라고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마치 혀에 뼈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인간의 혀 안에는 뼈가 없고 혀는 순수한 머스큘라 티슈이죠. attachment
for throat muscles 해서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인데 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1가지 정도의 근육이 11가지의 근육이 이 하이오이드 본에 붙어 있습니다. Various muscles of the throat and neck are attached to the hyoid bone. These muscles play a crucial role in swallowing, speaking, and breathing. 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swallowing 되겠고요. roles in swallowing 나와 있고 speech production, 그다음 anatomic landmark. 근데 가끔은 anatomic landmark로도 사용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다른 거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조금 그 시간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영어로 물어보도록 하죠. Please list all the muscles attached to the hyoid bone. 자, 모든 근육을 다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자, several muscles are attached to the hyoid bone. 네, 몇 개의 근육들이 하이오이드 본에 붙어 있습니다. Contributing to its function in swallowing, speech, and neck movement. 예, here's a list of some of the muscles attached to the hyoid bone 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suprahyoid muscle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suprahyoid muscle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오이드 본의 상방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상방에 있으니까 이 근육들은 아래쪽에는 하이오이드 본에 붙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어디에 붙을까요? 위쪽에는 스컬에 붙겠죠. 스컬에 일부는 맨더블에 붙을 수 있고 일부는 뒤통수의 아래쪽 부분 같은 데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붙을 수가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니오하이오이드, 마일로하이오이드, 다이게스트릭 머슬, 그리고 스타일로하이오이드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부터 어디가 정지고 기시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은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겠고 여기서 괄호해서 다이게스트릭 해놓고 괄호 anterior bel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게스트릭이라고 할 때 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2개, 투라는 뜻입니다. 2개라는 뜻이고 anterior belly가 있으면 posterior belly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이때 belly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벨리 댄스 들어보셨죠? 네, 이때 벨리랑 똑같고 beer belly라고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배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아저씨들처럼 네, 그런 거를 벨리라고 부르죠. 이때 anterior belly라고 하는 것은 전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자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앞 힘살이 되겠습니다. 앞 힘살, 뒷 힘살도 당연히 있어서 파스테리어 벨리도 있죠. 다이게스트릭 할 때 게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스트릭 얼서라고 하면은 위궤양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위 속쓰림에서 이제 위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게스트릭 얼서라고 그러는데 즉 게스트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 스토막을 뜻하는 거고 스토막은 해부학적으로는 위장, 위 주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조금 일반적인 의미로는 배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2개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복, 이복 형제할 때 하고 사실 한자가 똑같은데 2개의 배로 구성된 근육이라는 뜻이 사실은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인데 이 2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턱에 있다고 해서 앞이복근이라고 하는 명칭을 한자 명칭을 사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하게 되면 두 힘살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괄호에는 anterior belly만 나와 있지만 실제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에는 posterior belly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2번째 infra하이오이드 머슬인데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infra하이오이드 머슬도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infra하이오이드 머슬은 하이오이드 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이오이드 본을 스테빌라이징 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토노하이오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모하이오이드라는 것이 있고 사이로하이오이드라는 것이 있고 스토노사이로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오모하이오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시와 정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기준으로 이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터노하요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터넘, 네, 스터넘이라고 제가 한번 밑에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스터넘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복장뼈라고 해가지고 복장뼈 여러분들의 목에 이렇게 가운데에 보면 아주 살찐 사람이 아니면 양쪽 쇄골의 사이에 이렇게 온폭하게 파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터넘의 상부가 되거든요. 스터넘의 상부가 돼서 네, 그 상부 부분을 마누브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누브림은 뭐 스터넘의 윗부분에 이렇게 온폭하게 된 나치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그 구조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만져보면 대충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만져보면 약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스컬의 표본, 네, 그 스컬의 여기는 휴먼 스켈레톤의 표본이 있는 걸 한번 보면 마치 이렇게 양쪽 갈비뼈 사이에 넥타이처럼 늘어져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스터넘이고요. 이 스터넘과 하이오이드 본 사이를 연결하는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오모하이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깨뼈, 스캐퓰라라고 해서 뒤쪽에 양쪽 어깨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사이로하이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네.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보통 남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여자들한테도 있습니다. 여자들한테도 있고요. 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자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방패연골입니다. 방패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이고 사실 우리가 요것은 이제 요거 바로 앞에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위치하고 있죠. 글랜드. 그래서 갑상선이 갑상샘 혹은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여기 이제 어떠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분비 계열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 한때에 이제 그 의료보험 이렇게 체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었지만 이 질병 구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었지만 어쨌든 타이로이드 글랜드의 캔서 자체가 갑상선 암 자체가 빈발하는 정도로서 아주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네, 어쨌든 이거가 바로 이 카틸리지 앞에 있고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 바로 앞쪽에 보면 이렇게 라린지알 프로튜버런스라고 하면 앞으로 튜버 불룩하다는 뜻으로서 앞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걸 얘기합니다. 라린지얼 프로튜버런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를 중심으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부터 하이오이드 본까지가 사이로하이오이드이고 스터노사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넘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보면 여기서 오모하이오이드만 빼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모하이오이드만 빼놓고 나면 스터노하이오이드, 사이로하이오이드, 스터노사이로이드의 경우에는 서로 부착되는 점들이 하나씩 겹쳐 있죠. 예, 하나씩 겹쳐 있어서 스터노하이오이드는 스터넘과 하이오이드, 사이로하이오이드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라 하이오이드, 스터노사이로이드는 스터넘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로는 네 개에 있는 플랫 머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는 과제가 될 텐데 이 과제는 스터노하이오이드, 사이로하이오이드, 스터노사이로이드의 서로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기술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한 것들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하이오이드가 제일 높게 있고요. 그 다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고 그리고 제일 밑에 스터넘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야 즉 어떤 것이 더 슈퍼피셜하게 위치해 있고 어떤 것이 딥하게 위치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하이오글로소스 머슬인데 이 글로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오이드 본과 하이오이드 본에서부터 혀로 가는 근육, 아주 큰 혀에 있는 근육 중에서 꽤 큰 근육인데요. 하이오글로소스 머슬이 있고, this muscle is located on the side of the tongue and is attached to the hyoid bone. 하이오이드 본은 실제로는 목불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레이터 코누라고 하는 거랑 라서 코누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각각 두 개씩 있어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뿔의 종류는 두 가지지만 뿔의 개수는 네 개일 수도 있는데 마치 부메랑처럼 생겨있는 혹은 말굽처럼 생겨있는 홀슈 쉐이프드 본이죠. 네, 그래서 고기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혀를 움직이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혀의 근육 역시 혀의 근육 역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구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미들 파린지얼 컨스트릭터 머슬이라고 해서 파링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두 그 음식물이 넘어가는 패시지 거기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파린지얼 월을 이루고 있죠. 파린지얼 월을 이루고 있는데 역시 그래서 스왈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름에 미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파링스에 있는 컨스트릭터 머슬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챗GPT가 한 대답에서는 10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개면은 정답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설명을 한번 읽으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These are some of the main muscles directly attached to the hyoid bone. There are also other muscles indirectly connected to it through various tendons and ligaments contributing to the complex movements and functions of the neck and throat라고 되어서 항상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뭔가 훈련시켰거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에 있는 것 같은데 맨 끝에 자세한 정보는 뭔가 찾아보라 혹은 남한테 미루는 듯한 이런 어조를 아마도 사람이 가르쳤겠죠. 네,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